지금 2017년이죠. 17년, 18년, 뭐 19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요 정도 바운더리에서 대시세 하락장이 대시세 하락장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꼭 유념하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이네요. 시장 분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분석법. 시장 분석법은요, 크게 이렇게 한 5가지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5가지 구간. 요거는 뭐 급락장이고요. 소강 상태, 소강, 금융, 실적, 역실적 구간, 이렇게 큰 순환매로 주식시장은 돌아가게 됩니다. 소강 구간요, 금융 구간, 실적 구간, 역금융 구간, 역실적 구간. 여기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오버캔들과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챙깁니다. 얘네들이 이런 부위에서 수익을 챙겨요. 그리고 수익 챙긴 물량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주포가 나갈 때 몇 퍼센트 가량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주포가 나갈 때 토탈 100으로 봤을 때 한 30%만 나가줘도요, 단기권에서 추세 하락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미밖에 안 남아있겠죠. 그리고 개미가 남아있는 보유 물량 자체가 많아가지고 한 20%라고 생각합시다. 80%를 다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구간에서 그냥 막 빠져요. 여기에서 나머지 보유 비중도 다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이론이 도미노 이론이죠. 연계적으로 나도 팔고 너도 팔고, 그 개미들의 심리 상태를 공포심으로 몰아넣어가지고요, 투매 구간을 조정합니다. 이 물량들은 세력들이 저점에서 받아먹어 주겠죠. 그리고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케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사들여 갈 겁니다. 그리고 중간방에서 빠지고 있는 중에서도 개미 들어옵니다. 엔벨럽을 잘못 빼어가지고요, 중간방에서 살짝만 들어올릴 때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무지하게. 그리고 고점에서 단기권에서 조금 빠졌다고 싸다고 막 들어옵니다. 싸다고 막 사면은 싸다고 만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지 말라고, 다져주고 들어가라고, 바닥세 보여주고 주가 방어라인 확인하고 들어가라는데 못 버텨, 못 기다려. 사람들이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버틴다고. 그 다음 나와지는 게 이제 소강 구간인데요, 소강 구간에서는요, 경기가 이미 나빠졌어요. 경기가 나빠졌으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풀어야죠. 국가에서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시장에 돈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부동산에다 돈이 몰리게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돈 번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써라. 그래서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돈을 풉니다. 대출을 장려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은행한테도 푸시를 합니다. 금리 낮추고 기업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개인 가계부채도 내가 어떻게든지 감당하고 케어해 줄 테니까 일단 빌려주고 살려내라. 그리고 소강 구간에서는 은행주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팍팍 밀어주지. 한국은행 이런 데다가 푸시하면서 좀 찍어내라. 찍어내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양적 완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부양책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금융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대출로 생산의 완화가 되고 경기 부양이 된 후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실적이 호전되고 나서요, 주식도 같이 함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때 특징적으로 올라갔었던 이전 주식들은요, 조선, 화학, 운송, 철강, 그리고 은행주들 관련해서 쫙쫙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시장은 이전에 있었던 20년 전과는 달라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이제는 노동력의
대체가 생겨버렸다. 그렇게 금융구간에서는 조선, 화학, 철강, 화학도 이제 조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소재 섬유 쪽이, 그러니까 화학 분야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일단 오일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대체재가 나왔어요. 그럼 화학 정유 공장, 그러니까 오일 정유 공장이 이제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유사들도 힘들어져요. 얘네들 다 화학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뽑아낸 게 PPP. 그러면 PPP가 뭐냐면 플라스틱의 원재료들이에요. 비닐부터 해가지고 천막지, 비료포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얘네들이 환경적으로 오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신섬유 소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값비싼 의류 쪽에서 뭐 보온재성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반면 저렴하게 천막지를 대체할 수 있는 가격만 나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체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산업은 변합니다. 지금 바운더리에서 산업이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지. 왜? 4차 산업혁명에서 사람이 개발했었던 늦었던 구간을 얘네들이 다 케어를 해줄 거기 때문에 천막지를 사용해가지고 생산을 뽑아내는데 앞으로 기계가 닿으면 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가 없는 친환경적인 사업 부문이 앞으로는 이슈화되고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화학 분야도 앞으로는 페일될 확률이 높다. 철강은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새로운 철강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포스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포스코가 급반등형으로 바뀌기도 했었어요. 몇 년간. 지금 계속해서 빠지다가 분위기 좋아진 지 좀 됐죠. 포스코가 벌써 들어온 지 좀 됐어요. 근데 그것도 화석연료긴 한데 기존에 있었던 그 철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대체 물질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 관련주들은 여기에서도 혜택을 봅니다. 왜냐하면 돈 풀었던 거 또 받으니까 살아남잖아. 은행은 참, 근데 은행도 또 바뀔 거예요. 이미 공표했죠. 한국금융위원회인가 거기에서 K뱅크 그리고 카카오를 인터넷 뱅킹 사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해가지고 2개면 충분하지 뭐. 얘네들한테 줘버렸어. 그러면 인터넷에서 제대로 된 은행 업무를 하고 서비스 업무를 하는데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기 시작하면은 월급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월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개인 씀씀이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뭐가 잘 됩니까? 서비스업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카드 사용량이나 소비 제품은 가격들도 따라서 잘 팔리게 돼요.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소비재 제품인 옷, TV, 전자제품, 화장품들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실적이 나오는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시세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기간을 봤을 때 저는 10년 바운더리로 봐요. 10년 바운더리면 각각 2년씩 잡아먹으면 될 겁니다. 대세 시세 상승장에 나오면 2년의 구간이 나올 것이다. 여기 구간도 주식시장 하는 사람들이 이 구간도 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구간. 그럼 토탈 몇 년이 나옵니까? 6년. 6년. 여기에서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바운더리에서 중장기는 좀 자제를 해야겠죠. 신규 중장기 진입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중장기를 해야겠죠. 차트 종목별로 차트 자리도 그렇고 업종 차트도 그렇고 그러면 실적 구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전자제품, 각종 소비재 제품, 서비스업 그리고 요식업 쪽. 요식업 쪽이라고 하면 뭐 요즘은 복지 혜택 때문에 조달청 느낌으로 이제 꾸준하게 먹여 살리고 있긴 하지만 뭐 사조나 뭐 이런 쪽에서 도시락 부자재로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왁구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역금융시장이 오는데요. 이 구간에서 뜰 수 있는 종목들은요. 이런 데서 이제 도박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환락에 유흥에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저런 것들 있잖아요. 마제스타, 리즈코프라, 대출, 금융업, 대부업체, 대출업체, 타금융 쪽이 많이 화랑을 볼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 여기에서 거의 극강에 달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오버슈팅 구간에서 나오는 자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보다 높은 자리에서 비싼 거 한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보다 높은 자리에서 물리게 만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구간에서 중장기를 잘못 때리면 어떤 매매가 나옵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얘기를 하죠. 상투 끝잡기가 나옵니다. 상투 끝잡기. 요런 구간을 맞이하게 되면 답도 없습니다. 실적 발표 후 오버슈팅 구간과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중장기 매매를 잘못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투 끝잡기를 한 다음에 실적 하락 구간에서 눈치 보고 빨리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 못하는 분, 기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돌아오는 1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10년을 기다리는데 잘못 안 좋은 종목에 들어갔으면 상패까지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외국장을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각 2년 바운더리로 나온다고 판단을 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10년 사이클 주기를 맞춰줍니다. 10년 사이클 주기를 어떤 식으로 맞췄었냐면요, 그전에는 1997년, 98년 IMF, 2008년 리먼 사태의 영향을 받고 중국 위에나 위기, 환 위기를 겪었어요. 그 당시 때 최고 1달러당 원화 가치가 1,500원에서 1,600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IMF 때는 뭐 2,000원까지 갔었나요? 그 당시 때 근데 IMF 전 가격이 800원 뭐 이때에서 놀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2배 이상, 거의 3배 육박하게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그리고 지금 2017년이죠. 17년, 18년, 뭐 19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요 정도 바운더리에서 대시세 하락장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꼭 유념하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에 하여간 요렇게 해가지고 역실적 구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개미들의 공포심을 유발해가지고 모두 다 던져버리게 만든 다음에 저점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물량을 쫙쫙 보다 싼 가격에서 여기서 팔고 싶은데 안 팔리니까 자꾸 밑에다 팔 거 아니야. 밑에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닥세가 나왔다고 판단되는 구역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들어갈 것이다. 다시 물량들을 받아 먹어 줄 것이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다시 이 자리에서 싸게 사는 게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다시 장은 살아날 것이고 기다리면 또 개미는 돈 모아가지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시장 분석법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서 시장 분석법에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시장 분석법을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시장 분석법을 한 이유는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접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주식시장은요, 이 방금 본 2년 구간을 차트 그래프로 놓고 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서 나오는 악재 골파기 라인들이 뭐 이렇게 있을 것이고 흔들기 나올 것이고 서서히 올리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디테일하게 그자면 빠질 때도 마찬가지 뭐 눌림목 주면서 쭉쭉 쫙 빠지고 이런 식으로 뭐 쑥쑥 뺐다가 들어 올렸다가 쭉 갔다가 이렇게 상승장 한 이렇게 보여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분법적인,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생로병사의 계속되는 똑같은 순환매예요. 똑같은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요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또 요 사이클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때로는 10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20년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직 한번 보여주고 나서 아직 못 간 주식도 있을 거예요. 반면 짧게는 뭐 3년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5년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짧은 거는 뭐 1년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각 종목별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 종목으로 들어가서 요 밥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죠. 단태님이 가르쳐 주신 요 밥그릇은 또 똑같이 나옵니다. 한 종목 구분으로 갔을 때 만약에 큰 사이클이 10년이 나오면요, 단기권에서 짤막짤막한 사이클이 나옵니다.
작은 산, 작은 산, 작은 산 보여주면서 묶어가지고 중간 빵 하나 보여주고, 또 작은 산, 작은 산, 작은 산, 작은 산 보여주고, 또 큰 산 한번 보여주고, 각 사이클별로, 종목별로 그 사이클이 다 다르게 나온다. 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순환매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장의 흐름이 반복적으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연속해서 맞물려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다. 2년 주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종목별로 타이밍과 맥점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2년 동안 올라간 주식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 대시세의 고점을 보려 그런다면요. 2년이 나왔기 때문에 못해도 배수는 써야 돼요. 그러면 4년 정도는 횡보해 줘야지. 이게 딱 마주치는 꼭지점, 그러니까 기간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데에서 변곡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특이하게 희한하게 콤파스로 딱 대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수치를 100으로 쳤을 때 이 100만큼 횡보자리에서 마주쳤을 때 흔들어 주는 형태를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높아요. 높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 100을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섣부른 거고요. 단기권에서 그냥 먹으시면 됩니다. 횡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는 좋다고 봐져요. 매집의 힘은 많이 응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매집 구간이 2번 횡보 구간이 길수록 좋다. 그러면 제가 중장기 기법 가르쳐 드렸어요, 이미. 그러면 어차피 제가 가르쳐 드린 2번 구간에 횡보장에서의 3번 구간을 찾아 들어가겠다고 판단을 하고 사고 팔기를 하신 분들은 매집이 길면 좋지 뭐. 박스 구간 계속 나와지면 하락장만 빼고 계속해서 먹어가면서 힘의 응축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들어올렸을 때 홀딩 해가지고 길게 먹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략하기 어려운 종목도 있어요. 아까도 한 종목이 나왔었는데 흐르는 장세 속에서 횡보장에서 흔들기 구간을 퍼센테이지를 내가 먹을 자리를 안 보여주는 횡보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돼요. 못해도 7% 이상 10% 가량 정도는 보합권 횡보자리에서 박스 구간이 나와줘야지 박스도 해먹을 게 있어요. 아니 먹을 게 있어야지 길게 지켜보지. 아무런 매력도 없고 메리트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잡고 가? 그냥 담아두고 장롱매매한다고 그냥 두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관심 밖에, 눈 밖에 나 있기 때문에 하락장 나올 때 컨택도 잘 못해요. 훅 한 대 맞아버릴 수가 있어. 그냥 쭉 그러다가 한번 훅 빼버리면 이거 단기 대응도 안 되고 손절 긍긍하면서 손절 안 나와버리면 힘들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잡은 종목에 단기권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유출을 하고 판단을 해서 짤막짤막하게 먹고 계속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중장기의 원론이에요. 오늘은 시장 분석법에 대해서 팩트 있게 얘기하는데 사이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사이클. 2년 사이클, 4년 사이클, 그리고 뭐 5년 사이클, 10년 사이클. 그걸 무엇을 보고 익혀낸다고? 차트를 보시고 익혀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